이 정도면 되겠지? 가봅시다. 이 돌리고 하면 다시 해야 된다고. 이게 또 긴장을 풀기 위한 스몰 토크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됐어요. 왜 이제 카메라를 켰어요? 하다 보니까. 원래 약간 돌려놓고 살짝 이제 스몰 토크를 하면서 이 공간에 적응. 오늘 약간 새로운 어떤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잠깐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하지? 연기를 알고 싶은 네. 작가 김순주입니다. 아니지, 나 예명이 있어요. 저는 예명이 있어요? 예승이에요. 예승입니다. 이렇게. 그럼 요즘 뭐 하세요? 요즘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네? 요즘 어떤 작업을 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네. 조금 다시 기초를 다지는 네. 다시 제가 좋아하는 책을 보고 있어요. 책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 간략하게 좀 이분을 좀 소개를 하자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리되기 좀 어려운데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글에 대한 부분들, 시나리오를 뭔가 좀 작성하시는 그게 좀 메인이 될 것 같고, 작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아셔야 돼서 그 중에서 오늘은 연기를 또 좀 알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글을 써서 뭔가 배우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연기를 모르니까 답답하다. 이게 내 머릿속엔 있는데 막 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약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는, 그래서 또 다양한 또 재밌는 질문들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일단은 챕터 이제 세 번째 오리엔테이션 1, 2까지는 했었고, 이제 세 번째 챕터 뭐죠? 자의식에 대한 거예요. 자의식을 해체하는 5가지 지혜, 이런 건데 말이 어렵게 써놨지 그냥 긴장 안 하는 방법 5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쨌든 이게 오늘 좀 어려워요, 적응하기가. 왜냐, 평소 때라고 해봤자 우리 몇 번 안 되긴 하지만 이제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 이제 수업이었다면은, 첫 수업 때는 이제 또 2분이 또 와 계셨었고, 오늘은 또 1분이 더 계세요. 그때 이제 우리 연기 배웠던 걸 적용시켜 봐야 돼요. 대상이 어찌됐든 간에 여기 같이 앵글에 등장을 조금 살짝만 하시지만 같이 상대 배우라고 봐야 돼요. 상대 배우, 나 표현하고 있는 주체, 그리고 카메라 너머에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어쨌든 대상 자체는 2분 다 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정확하게 내가 집중을 하든, 혹은 아니면 저기 카메라 너머에 있는 이 영상을 보실 분들한테 집중을 하든, 아니면 아예 촬영 감독님한테 집중을 하든, 요게 좀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보시면 딱 느껴질 거예요. 새로운 어떤 인물이 있으니까 제가 평소하고 좀 다르죠. 적응되는데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주저리 하다가 좀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막연한 질문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연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셨던 게 있나요? 연기. 예. 배우 뭐든 좋아요. 그냥 막 이야기하면서 가보죠. 오늘은. 긴장 안 하는 방법이 있나요? 긴장 안 하면 바로 뭐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긴장 되죠. 왜 저도 지금 긴장이 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긴장의 모든 속성 중에 제일 처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긴장을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긴장된다를 잘 짚어야 돼요. 근데 시간을 좀 준다가 제일 포인트예요. 흔히 이제 저 좀 긴장이 자꾸 되니까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최초 질문을 했었을 때 다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받아들여라. 이게 되게 헷갈려요. 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난 이미 긴장이 되는데. 그래서 외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부터 봐야 돼요. 뭐냐면 긴장을 한다는 건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외적으로 보이는 게 막 동공지진부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호흡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우리 살면서 숨을 쉬는 걸 의식하고 살지 않잖아요. 그죠? 숨을 쉬는 줄을 모르지만 우리 숨을 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비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긴장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흔히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숨을 안 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계속 뭔가 내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어. 대사가 있고 뭔가 해 나가야 되는 것들, 그거에만 집중해서 쭈쭈쭈쭈 가다 보면은 언제 숨을 쉬어야 되는지 잊어버려요. 마치 지금 저처럼.
근데 이 상태에서 방법이 없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숨을 아주 짧게 쉬면서 계속해서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나도 불편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더 불편하고 이게 안 끝나는 거야. 이게 계속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숨 한 번만 쉬어도 훨씬 다시 여유롭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긴장 안 하는 법. 첫 번째가 이제 뭐 호흡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보시면 돼요. 사실 진짜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좀 내버려 두면 돼요. 나를. 근데 지금도 조금 긴장이 되어 있는 게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나는. 이야기 오늘 해야 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지 못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봤다가 좀, 약간 정리가 좀 안 되는데 했다가 여기 봤다가, 정리가 더 안 되는데 했다가 여기 봤다가 하다 보면 난 또, 이게 내가 무슨 말을 써놨을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빠지면은. 이거를 좀 고급스러운 이야기로 자의식이라고 하죠. 자의식. 긴장, 자의식. 내가 나를 의식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뭘 하는데 우리는 일상에서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언제 의식이 되냐면 그냥 누군가 앞에서 뭔가 해야 된다? 혹은 갑자기 누가 나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 그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부터 긴장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카메라가 돌아가기 전에 셋이서 아주 재미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근데 카메라가 켜짐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보고 있고 공식적으로 뭔가 해야 되고 기록에 남는다 이런 생각들에 휩싸이면서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사람이 되게 이상해져요. 그 부분에서 좀 해소가 돼야 된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이게 해소가 안 됐는데 어떻게 연기를 하겠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이 자체가 원래가 부자연스럽다는 이해해야 돼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애초에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연스러운 듯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부터 혼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뭘 여기서 긴장 안 해야지, 뭐 해야지, 풀어봐야지, 뭐 해야지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가 뭐냐면 원래 부자연스러운 건 맞는데 이게 자연스러워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에 갔었을 때를 좀 떠올려 보면 좀 쉬울 거예요. 그 공간 자체가 편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단순하게는 적응에 대한 걸 좀 비교해 보자면은 우리가 스스로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방에 들어가서 침대든 뭐 이불이든 어디에 누웠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실 내가 나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냥 내가 나로 어떻게 있어도 상관없는 곳이에요. 뭐든. 근데 그게 시간이 쌓여서가 포인트예요. 거기가 처음부터 편하지 않았어. 지금 내 편한 이불이 처음부터 절대 편하지 않았어요. 나하고 역사가 쌓여서 그래요. 나하고. 근데 이제 배우가 연기하면서 왜 긴장을 하게 되냐면, 자, 이 씬을 찍어요. 그러면 이 촬영장에 오늘 처음 와봐. 일단. 오늘 처음 와봐. 근데 막 강의하는 이런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연기를 하다가 문득 깨달아요. 와, 나 이 소품 오늘 태어나서 처음 집어보네?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내가 집어보던 거에 대한 정국에 대한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중에 좀 빨리 적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숟가락 그거 쓰는 거는 좀 적응하기 쉽잖아요. 왜 음식 먹는 당연한 어떤 그런 거니까. 집에서도 숟가락을 쓰고 밖에서도 숟가락을 쓰고. 근데 우리한테는 숟가락 젓가락이 그렇겠지만 또 이게 좀 약간 좀 벗어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숟가락 젓가락 문화가 아닌 곳에서는 이건 굉장히 생뚱맞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럼 뭐 하겠어요, 사람이? 긴장돼요. 이거 뭔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도구 같긴 한데 어떻게 쓰는 거지? 이게 찔러야 되나? 포크처럼?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 포인트예요. 근데 이 시간을 좀 줄여 나가기 위해서를 또 생각하겠죠. 간단한 예로 배우들이 흔히들 많이 겪게 되는 거랑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흔히 많이 겪게 되는 것 두 가지를 좀 다뤄볼게요. 오디션장에 가서
거기가 처음 가는 곳이겠죠, 일단. 그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거기 앞에서 내가 준비한 연기를 한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뭔가 이들의 시간을 빼앗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들어가서 적당히 인사하고 자,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내 연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뭐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혼자 있는 게 나아요. 뭐냐면 뭘 준비했든 반타작도 못해요. 정확하게 연기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들하고 대화부터 해야 돼요. 내가 나로서 적응하기 위한. 그러려면 다시 이 설명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상황이랑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배우는 연기를 할 때 주어진 상황이란 개념을 최초로 많이 배우게 돼요. 주어진 상황. 특히 이제 인물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워가는데 어쨌든 뭔가 표현하는데 내가 나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하게 내가 아무리 어떤 연기를 해도 햄릿을 하든 뭐 다른 어떤 뭐 영화에 나오는 어떤 특정 인물을 연기를 하든 아니면 홍길동을 하든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해. 홍길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아무리 홍길동을 열심히 연기를 해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홍길동을 연기하는 거지 절대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물의 상황이 이제 2차적 상황이라고 두고 우리는 1차적 상황에 대한 것부터 인지를 해야 돼요. 1차적 주어진 상황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요. 내가 나로서 여기 있는 게 편해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게 여기 아래 앉아 있는 것처럼 편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라도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적응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프로로 뭔가 내가 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면은 이 시간을 조금 당겨야 돼요. 근데 없어지진 않아요. 어떤 프로 방송인들도 워밍업, 이 푼다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절대 할 수 없어요. 아무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대배우, 흔히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 이런 배우들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송강호 배우님이나 이병헌 배우님은 똑같아요. 누구한테든 이 시간 하나도 안 주고 갑자기 뭐 내놔라고 하면 다 힘들어해요. 어쩔 수 없어. 가장 자연스럽게 좀 진행을 잘하시는 이제 유재석 윤우님이 오셔도 똑같아요. 이 시간이 안 주면은 뭘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근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이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다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응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편하게 적응이 돼요. 얘기 들었는데 박경림 님도 맨날 이제 영화나 그런 시사에 MC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배우들이랑 처음 보시기도 하고 뭐 제가 처음 본 사람들이 이제 항상 현장에 가면 많으니까 미리 1시간 이렇게 일찍 가가지고 배우들이랑 대화를 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촬영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 이 부자연스러움을 시간을 걸려서 받아들이는 과정이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냅다 여기로 가면은 이제 헷갈려요. 왜 난 받아들이지 못하지? 이러고 빠져요. 그러면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하게 돼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상한 걸 하게 돼요. 최근에 이제 그 핑계고를 제가 좀 자주 보는데 거기 보니까 그 최고의 모습이 나와요. 이 조세호 이분이 약간 일상에서 어떤 자리에서 뭔가 누군가 뭘 사준 거죠. 아는 형님들이 뭔가 음식을 대접받았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한술 뜨고 여기 맛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뜨지도 않았는데 여기 맛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거기 먼저 가 있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아니야 제발 이게 좀 천천히 이걸 마시고 충분히 이렇게 해도 된다. 개그로서는 이게 굉장히 맞겠죠. 그러니까 국물을 이렇게 떠놓고 이 그릇에 떠놓고 맛있는데요? 하고 마시는 이런 이상한 언행 불일치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을 안 줘서 그래요. 본인이 해야 될 건 있는데 시간이 없을 때 그렇게 돼요. 수능 같네요. 수능. 네, 맞아요. 그래서 수능도 전날에 학교 가보잖아요. 맞아요. 평소 때 내가 쓰는 느낌하고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배우들이 다 똑같아요.
첫 촬영 딱 하잖아요. 크랭크인에서 첫 촬영, 첫 씬, 첫 테이크를 딱 찍잖아요. 다 실패해요. 그거 실패 안 하는 배우 사실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모든 배우들 그때 보통 어떤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냐면 이게 기분이 내가 지금까지 연기를 잘 해오고 살아왔는데 연기를 처음 하는 사람이니까 나 왜 연기가 안 되지? 이 기분을 다 느껴요. 왜냐? 아직 적응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게까지 적응이 돼야 되냐면 연기를 한다 자체가 평소 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이 돼야 돼요.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촬영 스텝,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현장의 어떤 조명들 이 세팅 자체가 나한테 일상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마치 절대 일상적으로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매일 촬영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요. 매일 촬영하게 되면 이게 더 이상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근데 함정이 있어요. 또 새로운 작품 들어가잖아요. 또 똑같은 증상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절대적이라고 착각해버리면은 어려워져요. 굉장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또 한 가지 속성이 있는 게 이 시간하고 그 다음에 표현해보자면 준비예요. 이 긴장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가 뭔가 할 말이 있으면은 긴장을 해요. 사실 내가 애초에 할 말이 없어. 굳이 오늘 뭘 안 해도 돼. 그럼 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감독님은 긴장이 절대 안 되죠. 왜냐? 그 찍으면 되는데 뭐 이야기는 네가 하는 거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긴장이 안, 카메라 밖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긴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기준점이 저예요. 이 환경에 지금 세 분이 총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청강하시는 입장, 그리고 촬영하는 입장, 이제 실제로 뭔가 이야기해야 되는 입장, 여기가 제일 불리한데 항상 보통 모든 상황에서 여기가 주인공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뭔가 이야기했었을 때 뭔가 떠오르면은 질문을 하면 돼.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듣고 있어도 돼. 이미 편한 거예요. 왜? 내가 뭔가 해야 될 게 없어. 근데 그때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사실.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가. 그러기 위해서 이게 준비라는 게 이제 마법 같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딱 학교 다닐 때 그것만 비교해봐도 돼요. 다음날 뭔가 발표 같은 걸 해야 되는 뭐 이런 날이 있어요. 근데 전날에 준비를 잘했어. 숙제를 잘한 거야. 그러면 발표가 하고 싶어. 가서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가서 뭔가 내가 이런 얘기 해야지 저런 얘기 해야지 공부하다 보니 발견했던 것들 막 수많은 것들이 막 있으면서 착착착착 하게 돼요. 근데 준비 안 했어. 근데 해야 돼. 텍스트는 있어. 어떤 내용들.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했어. 이해도 못했어. 근데 이걸 발표하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수많은 시간이 있어도 어려워요. 사실 연기를 한다, 발표를 한다, 누군가 앞에서 뭔가 이야기한다, 촬영을 한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에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준비를 충분히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준비가 보통 어디서 헷갈리냐면 어디까지 준비할 것인가.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내가 자신 있을 때까지 하면 돼요. 그럼 질문이 생기는데 네. 드라마나 영화는 분명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 경우가 많을 텐데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없는 상황에서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약간 뭐 배우의 대본도 쪽대본처럼 그런 경우도 많은데 준비할 시간이 아예 없어진다고 보고 긴장을 어떻게 푸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해요. 경력. 뭐냐면 이게 사실 엄밀하게 놓고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작품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패턴들이 내 안에 있어요. 물론 이게 양질의 연기가 될 확률은 낮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연기가 성립되기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새로운 패턴이 나한테 오더라도 좀 괜찮아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간이 또 역으로 다른 시간이 들어가죠. 이게 좀 잘 되려면. 그때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네, 그냥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되는 게 진짜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못한다는 거. 네. 그러면 나아요. 뭐냐면 이거는 내가 잘 할 수가 없는 거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든 소화해야지라고 집중하면은 손해봐요. 안 틀려도 되는 것까지 틀려요. 뭐냐면 이게 물리적인 시간을 다 못 받아들여요. 뭐냐면 누구든 똑같을 거예요. 어떤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책을 한권 쓴다고 쳐보죠. 책. 그러면 이게 아무리 준비성이 있고 뭐하고 간에 전 장담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달이 진짜 책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마지막 한 달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 긴 시간을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시간 동안 요거 하나에 집중하지 않아요. 쭈쭈쭈쭈쭈쭈쭈 이렇게 가다가 결국 마지막 막 하루 이틀 남겨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시간들이 아예 소용없는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때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려면 이 프로젝트가 인정해야 돼요. 사실 이때까지 시간들이 앞으로 1년을 더 준다고 해서 안 달라짐을 알아야 돼요. 근데 시간만 더 있었더라면에 대한 가정에 빠지게 될 확률이 높아요.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여야 돼요. 뭐냐면 소품을 놓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공연 실황하고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실제 공연 당일이에요. 이 장면에서 꼭 이 매직이 꼭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등장해서 막 대사 다 주고받았는데 이제 매직을 줘야 되는데 매직이 없어. 그러면 신인 배우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도망가요. 진짜 그거는 정말 자살하고 싶어지는 순간이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1시간 반 동안 달려왔던 공연의 클라이막스가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근데 많이 하신 분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없어. 혹은 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얘는 그 매직이야. 아휴, 가. 얘 손을 빼서 이렇게 내 손에 올려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데, 자, 매직을 나는 이렇게 받은 거야. 너는 이렇게 줬다 치고, 나는 이렇게 받았다 치면 돼. 알겠지? 하고 그냥 하세요, 연기들을. 뭐냐면, 애초에 착각이에요. 이거 연극이야. 진짜 리얼 상황에 내가 어떤 돈을 줬어야 되는데 입금을 못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애초에 이거 설정된 상황이라는 걸 알고 보고 있어요. 경력 있으신 분들은 소품이 있는지 없는지가 똑같아지는 경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경력이라는 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되게 유명한 아서 밀러라는 분의 시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4시간짜리 공연인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인형에서 바늘이 발견되는 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늘을 이제 그 인형에다 잘 숨겨놓고 제가 집을 이제 막 뒤져요. 막 바늘 있다던데 막 이러면서 뒤져요. 인형 막. 근데 인형 찾았어. 근데 이게 바늘이 꽂혀 있었어야 되는데 누가 안 넣어놨나 봐, 소품팀에서. 이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인형을 오래 만지고 있으니까 같이 하던 동료 배우들도 느낀 거야. 아, 좆됐다. 이거는 이 바늘이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근데 이어나가야 되잖아. 어떻게든 이어나가야 되잖아. 보다가 바늘이 원래 작잖아요. 갑자기 순간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늘이야 라고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가니까 이제 배우들도 초긴장하고 있다가 그래 저걸 바늘이라고 믿자 우리. 그렇게 해서 막 하고 바늘 넣는 것까지 연기를 해줬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죠. 그 작품이 끝나고 이제 연출을 하신 선생님이 아 맞다 코멘트 하시다가 그 바늘 얘기가 나온 거야. 아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근데 너무 작더라. 좀 크게 만들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넘어가게 되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바늘이 있고 없고도 중요한 게 아닌데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사실 자의식의 시작이에요. 자의식의 뭐냐면 틀릴 수 있어요. 안 틀려야 되겠지만 애초에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좀 잘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인정해야 돼. 이거를 잘하는 데 꽂혀 있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신인 배우 입장에서는 내가 소품을 놓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에 빠지는데 많이 하셨던 분들은 소품 없어? 그럼 이거 이렇게 대처해서 가지 뭐. 어떡할 거야? 이거 리얼리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게예요. 그러니까 왜 대다수의 배우들이 크게 좀 긴장을 많이 하고 특히 신인 배우들이 현장 나가면 많이 쪼냐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진짜 큰일을 났어요. 왜냐면 필름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요즘 디지털이라서 상관이 없어요. 물론 뭐 모두의 시간들 막 이런 것들 다 있겠죠. 근데 애초에 그거를 NG를 100번 내고 있을 시간에 그냥 내 마음 빨리 안정화시키고 시간 좀 달라고 해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프로 배우들도 똑같아요. 본인만의 그게 있어요. 아무리 계속 촬영하더라도 한 번씩 찾아와. 이상한 게. 갑자기 이게 확 생겨요. 주연으로 드라마 찍고 있는데 이게 확 생겨. 그러면 방법 찾아야 돼요. 근데 각자 어디서 편안함을 얻을 것인가가 달라요. 다행히 어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담배를 좀 피는 친구여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고 담배 피면서 다시 정리를 해요. 하나하나 본인 마음을. 근데 그런 시간들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이 모든 게 이걸 좀 더 잘 담아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달라고 하고 출발하는 게 모두에게 다 긍정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느껴져서 그래요. 무서우니까, 모르니까 잘.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막 인간적으로 막 엄청 친해져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최소 내가 지금 이 감독님하고 이 정도로 편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하기 힘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지금 이 시간에 완벽하게 엄청 친밀도를 쌓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 적응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해도 괜찮구나라는 그거는 느끼고 시작을 해야 돼요, 말을. 그래서 처음에 이 영상을 쭉 지켜보시면은 제가 이야기할 때의 시선이나 이런 방향성들 정리가 잘 안 된 거랑 지금하고 다를 거예요. 지금은 정해졌어요. 정확하게 여기 좀 두고 이야기해야 되는 말이 있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렌즈를 봐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감독님하고 조금 뭔가 이런 거 뭔지 알죠? 가 있고 그걸 갖고 이게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적응이 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짜 괜찮아요. 이게 된 거예요. 받아들임이. 이제 더 이상 의식되는 것들 문제가 안 돼요. 지금부터는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딱 준비, 시간 이것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인정. 이 세 가지만 잘 돌아가면 돼요. 진짜.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를 미리 하면 좋겠지만 준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맨날 다 준비를 해요. 단순하게 그냥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뭔가 잘 이렇게 만나더라도 우리는 기념일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기념일을. 어떻게 그걸 까먹겠냐고 얘기를 하지만 그 세계관에서는 또 그게 맞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돼. 근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내 문제예요. 근데 사람이 절대 완벽하지 않다는 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그 인정이에요. 뭔가 여기서 다들 착각하는 게 내가 너무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착각들을 하는데 아니 인간이라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 절대 안 하려고 하면은 그냥 연기를 이상하게 하면 돼요. 그럼 긴장이 안 돼요. 애초에 내가 정해진 대로만 해. 어떤 방식이냐면 제일 쉽게 비유하자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 수업할 때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냥 진도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니까 자 다음 시간에 보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수업 누가 들어요? 다 자지. 누가 듣겠어요? 근데 수업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 호흡들을 해야 돼요. 이들과 소통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진도라도 빨리빨리 나가는 게 이해를 했든 말든 그냥 내 갈 길 가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 안 해요. 왜? 내 대본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대로만 가면 돼. 이게 좋든 말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작업이다 보니까 요렇게 좀 가야 돼요. 근데 실수가 오히려 더 좋은 걸 만들어내기도 해요. 진짜로. 근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이거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물어봐요. 경력이 없는 아니다. 연기를 못하는 작가가 연출이 작가 겸 연출이 이제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제 연극 연습이죠. 하는 연습 시간을 가질 때 경력이 없는 배우를 대할 때예요. 그 경력이 없는 배우를 대할 때 그 배우가 이제 작가가 원하는 그런 작가가 원하는 연기가 있는데 배우가 그거를 못해요. 경력이 없어서. 그걸 못하는데 이제 그걸 그러면은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연출자 입장에서는 이 대본이 어떤 대본인지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제대로 해주면서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은 이 배우가 원하는 대로 연기를 보여주는 게 나을지. 근데 연기를 보여줘도
어차피 배우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죠. 원하는 바가. 네. 배우가 하고 싶은 연기와 연출자가 원하는 연기가 다를 때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일단은 뽑질 말았어야 됐는데 그 원론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 사실 뽑지 말았어야 돼. 그래서 진짜 오디션을 그냥 보면 안 돼요. 뭐냐면 나하고 이 작품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배우한테 실질적으로 요하는 게 연기력인 것 같아 보이지만 맞는 말인데 사실 아니에요. 사실 몇 월 며칠에서 몇 월 며칠까지 우리가 이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사실 왜 경력직을 찾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회사에 있는 배우를 찾냐면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냥 배우를 뽑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촬영 날에 안 나와요. 어디 이야기할 거예요? 이야기할 데 없어. 근데 회사에 있는 배우는 매니저들이 어떻게든 깨워서 거기 앉혀놔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그 부분이라서 그걸 잘 봐야 돼. 이 작품을 끝까지 내가 약속을 해서 이날 이때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돼요. 연기력이 후순위예요, 차라리. 더 중요한 연기력은 거기에 있어요. 작품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로 좀 잠깐 넘어가자면 보여주느냐 설명하는 데서 둘 다 해야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득하는 게 중요해요.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뭔가 디렉팅을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지만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장면이라고 했었을 때는 이 씬에서 저는 딱 둘만 설득하면 돼요. 여기 설득하고 내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설득하고 여기 설득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카메라 넘어 있는 사람들도 설득될 것이란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연극이나 뭐 영화나 드라마가 이루어지는 기본 원리예요. 왜냐면 카메라를 통해서 뭔가 연출자라면 최초의 관객이 판걸음을 해주기 때문에 그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다 활용을 해야죠. 근데 설득만 딱 시키면은 사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거가 좋네 할 필요가 애초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단순하게는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만 이게 뭔지만 이해하면 돼요. 이 사람만. 근데 뭐 넘어서서 뭔가 내가 이걸 이해시킨다고 하더라도 관객들이 이걸 알아들을지 말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의도라는 게 있어요. 의도한 게 의도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더 좋은 연기, 안 좋은 연기, 더 좋은 작품, 안 좋은 작품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의도가 의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잘하는 거예요, 사실. 뭐 대단한 뭐 의도를 넘어서 뭐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이게 설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자체가 문제인 거지. 이거 보여줘서 설득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죠.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해야죠. 이야기를 처음부터. 근데 대신에 이 사람을 제대로 보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은 설명도 보여주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내 만족하려고 디렉팅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내가 내 만족하려고 해요. 그쪽으로 많이 빠져요. 나는 이게 뭔지 너무 알겠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될까? 이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내 거에 너무 치중하게 돼요. 그럼 실제로 이 배우가 뭐가 궁금한 건지를 모르고 넘어가요. 어떤 부분인지. 그래서 설득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좀 안 빠지려면은 사실 그 착각을 많이 해요. 특히 이 글을 쓴 사람, 연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착각에 많이 빠지냐면 본인이 세계관을 구축해놔서 본인은 연기하기가 편해요. 진짜로. 왜냐? 알아. 뭐냐면 연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실제로 소화하는 것들 관객들 만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진짜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거예요. 무슨 예로 들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썼던 일을 이야기할 때 되게 리얼리티하게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어떤 거예요? 오늘 뭔가 예를 들어 밥을 먹었는데 맛있었네 맛없었네 근데 그 밥을 먹고 있는 와중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얘가 야 너 근데 어제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봤어. 어제? 나 어제 뭐 했지? 근데 사실 방금 전에 이야기할 때 이미 연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제 뭐 했어? 라고 물어본 자체가 대사예요.
근데 의식도 못해요. 이게 대사인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펼쳐나가요. 그만큼 작가나 연출진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서 썰을 풀어주면서 연기를 할 정도가 돼요. 근데 배우는 문외한 수준에서 시작을 해요. 전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와닿는 부분이 아직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거나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맞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성이 내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시키는 거 아니고 내 연기 보여주는 것도 돼서는 안 되고 그냥 이 사람만 설득하면 끝이에요. 서로 계속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이야기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어. 너 알아볼 수 있겠어? 근데 그걸 최대한 잘 알아볼 수 있게 쓰겠죠, 글로. 근데 그거 절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 거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네. 그 만약에 배우 입장에서 네. 자기가 생각한 준비한 연기가 있어요. 네. 이 대사를 보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한 그 연기를 하면 긴장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거기서 연출이 그렇게 연기하는 게 아니래요. 네. 그 연기가 아니야. 근데 제가 제 배우의 입장이에요. 네. 이 준비한 연기를 하지 않고 연출이 얘기하는 다른 연기를 하게 되면 긴장이 될 게 분명하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럼 내가 준비한 연출이 싫어하는 연기를 그냥 할지. 근데 긴장을 안 하는. 네. 근데 긴장을 해서 이 연출이 좋아하는 연기를 할지.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쪽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 이게 내가 준비한 걸 할지 연출이 맞다라고 하는 걸 할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딜레마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장르가 뭐냐에 따라 달라져요. 연극이거나 이제 실황을 해야 되는 연기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촬영물이거나 했었을 때 달라져요. 뭐냐면 이거를 흔히 배우 예술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촬영에서 결과물 영화나 드라마 나오는 거는 감독의 예술이라고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쪽이면은 무조건 연출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쪽이라면은 배우가 마음대로 해야 돼요. 왜냐면 실제 마지막에 관객들을 누가 만나게 하느냐의 차이예요. 배우의 입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관객을. 그러면 작품을 시작하면은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를 연기하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돼요. 그건 연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해한 걸로 해야 돼요. 뭐냐면 여기 보러 온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요. 연출된 결과물을 감독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고 보여줘요, 관객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출 말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라면은 다시 여기로 넘어가서 서로 설득력 싸움이야, 설득력. 근데 이 설득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설득에 들어가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연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연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이 문제가 왜 생기냐면 둘 다 혹은 어느 한쪽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를 몰라,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뭐든 좋은데 사실 다 해도 되는데 우리가 요리를 비교했었을 때 요리사하고 일반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요리할 수 있어. 근데 단순하게는 맛있다 맛없다인데 더 단순하게 가자면 방법을 안다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두 가지 역할들을 수행하기 전에 이게 방법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 근데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과정들이.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어떤 작품이 있었을 거고 내가 아니다, 그래 다 수행해보자 하고 밀어붙이는 어떤 작품이 있어요. 그것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작품들을 해보면서 각자만의 뭔가 생기는 것들, 그걸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준점의 모든 원리들이 여기 설득에서 움직여요. 왜냐하면 결국 작품을 보여줘서 우린 관객들을 설득해야 돼요. 재미가 있네 없네 이전에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해를 시켜주려면 친절하게 이해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고 좀 불편하게 이해를 시켜줄 수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가 맞냐 아니다라는 건 여기선 정답이 없어요. 근데 정답이 없는 거하고 방법이 없는 건 좀 달라요.
근데 보통 정답이 없다라는 핑계로 방법도 없는 것처럼 구는데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진짜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방법을 진짜 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해야 될 방향성이 다를 것이고, 내가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또 해야 될 방향성이 달라요. 내가 모르는 것 같으면 상대의 걸 존중해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는 것 같아. 그러면 내 걸 밀어붙여야 돼요. 근데 밀어붙이는 게 그냥 우겨 넣는 게 아니라 설득시켜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캐스팅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미 여기까지 와 있어, 보통.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여기까지 올 줄 몰랐는데 이 상태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냉정하게 본인을 잘 판단해야 돼요. 그거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이 기준점은 이 둘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실제로 막 이게 연극 무대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갑자기 연출님 이거 문제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뉘어져 있다는 만 잘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 이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반대로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상황이 어떠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좀 다양하게 이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떨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가 좀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왜 대답을 할 수 있냐면 이걸 다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겪어보고 이것도 겪어봤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알려주진 않았는데 뭐 기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배우 예술이라고 했을까? 왜 하필이면 감독의 예술이라고 했을까? 또 단순하게는 그냥 배우가 일단 뭐 하는 거니까 이건 배우 예술 이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 말들이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각자만의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이유들, 근데 이 이유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었을 때 이렇게 설득될 수 있게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 자체에서 이제 정답은 없어요. 근데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원리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이런 방향성이 있습니다를 해주고 있는 작업이에요. 원론적으로 여기가 캐치가 돼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는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약간 이렇겠구나.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들었을 때 현지점에서 들었을 때 느끼는 거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다시 이야기를 봤었을 때 느낌이 또 달라요. 왜냐면 내가 경험치나 해왔던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절대적이라고 믿어버리면은 단어 자체에 꽂혀서 정작 봐야 되는 그 안에 있는 거를 놓쳐요. 뭐냐면 이 언어들 단어 여러 개 써놨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것들도 맞는데 사실 이 단어들에 몇 개 잘못 꽂히면은 오히려 본질을 해하게 돼요. 왜냐면 언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긴 원리가 내가 뭔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약속해 놓은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긴장이 여기 보고 있는 사람도 똑같은 긴장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왜? 겪어왔던 살아왔던 세월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디 기준점으로 봐야 되는 거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었을 때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걸 갖고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둘이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동료가 있다면 같이 꺼내놓고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저게 더 맞는 것 같아가 나와요. 근데 그 과정을 하다 보면은 둘 다 설득이 돼요. 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은 양보할 부분도 생기고 추구할 부분도 생기는데 이 대화를 안 해요. 이 대화를. 문제는 작품 만드는 시간 왜 주어지냐면 이 대화라는 시간이에요. 나는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아직 안 보여주고 할 수가 없는데 만든 사람은 또 보여줬다고 생각해. 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긴장 이 정도로 이렇게 설명했어. 이거 왜 못 알아듣지? 여기 안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왜? 본인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뭐야, 난 이해가 안 된다 하지? 이미 안 들은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대화 자체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거 이전에 전제될 게 있어요. 이 대화가 작품 대화 말고 기본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대화가 여기까지 잘 이어져요.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도 지금 서로 거의 뭐
관심이 없어. 그 수준에서 같이 작품을 만든다?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러면은 네. 궁금해지는 게 네. 만약에 연출이 생각하는 1에서 10 정도 되는 퀄리티가 있는데 네. 이 작품에 퀄리티가 있는데 연극 기준으로 네. 퀄리티가 있는데 이 배우랑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네. 연출하는 사람이 점점 포기를 하게 되면서 네. 이 퀄리티에 대한 포기를 하면서 퀄리티가 점점점 떨어지면서 한 5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득을 하면 할수록 퀄리티가 떨어지고 포기를 하면서 네. 이 부분 내가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되면서 네. 그럼 거기서 포기를 하지 말고 설득하는 과정을 버리고 그냥 이 5라도 지켜낼지 네. 아니면 또 계속 대화를 해야 될지 시간이 없는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작품을 만드는 모두가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저도 진짜 많이 부딪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거는 딱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면 나 아직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보이는 뭔가가 있더라도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에서 포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조율하고 있는 거예요. 5 정도까지로. 근데 이게 거의 뭐 1일 남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안 해야 돼요. 지금 할 시기가 아닌 거야. 지금 이걸 하고 있을 때가 아닌 거야, 애초에. 내가 그냥 총체적 첫 판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판단들의 미스가 있었구나를 인정해야 돼요. 뭐냐면 연출을 잘한다에 있어서 글을 잘 쓴다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여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연출을 한다라는 거, 누군가를 설득하고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고 어쨌든 결과물을 뭔가 보여줘야 되는 데까지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착각을 해요. 나의 천재성을 니들이 알아보지 못하는구만.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그 제품이 안 나온다. 내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핑계를 많이 대요. 특히 막 영화하는 친구들이 머릿속에 USB를 꽂아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일반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 USB는 네가 하는 역할 자체가 애초에 그거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뭐냐면 아무리 기가 막힌 감독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같은 아이폰을 가지고 찍더라도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찍으면 달라요. 박찬호 감독님이 찍으면 다르고. 무슨 말이냐면 제작 과정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작품들 만들 때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CG가 아직까지 안 만들어져서 된 데까지만 찍고 시간을 기다려서 마무리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그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건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착각해. 내가 상상해서 베스트일 것 같으면 그게 끝이야. 근데 연출은 애초에 그 작업이 아니에요. 그걸 실제 영상물이라면 영상 결과물로 끝까지 만드는 데까지가 연출이에요. 공연이라면 공연이 관객들을 만나서 그 엔딩 커튼콜까지 하는 데예요. 그게 연극이라면은 그 공연이 정해진 날짜가 뭐 2주, 3주 있을 거잖아요. 그 마지막 공연 때까지예요. 애초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처음 하는 신인 감독들, 작가들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착각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랑 너무 다른 게 자꾸 구현이 돼. 내 머릿속에 이상적인 뭔가가 있는데. 근데 그거 인정해야 돼. 실력이 없는 거예요. 돈만 없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다들 여기서 처음 많이 찾는 게 내가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혹시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자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 근데 이 제일 큰 착각이에요.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한데 저도 뭔가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냥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처음에 막 탓도 많이 나는 천재성을 갖고 있는데 같이 하는 동료들이 네가 그 정도니까 이런 동료들까지 작업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근데 봉준호 감독님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래 괴물이 한국에서 그 어떤 것도 지원을 안 해줘서 결국에 조금씩 미루다가 해외에서 투자를 받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봉준호 감독님이 처음부터 뭔가 다 지원 많이 받고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걸로 설득을 한 거예요. 하나 두 개씩. 그리고 유일무이하게 그게 가능했던 감독님이었을 거예요. 상업 영화에서 원래 한번 이제 흔히들 말아먹는다고 하면은 다시는 복귀를 못 하는데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거를 가능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설득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뭐냐면 보통 본인 영화를 팔기 위해서 뭐 하는지 알아요? 감독들이?
어떤 마켓 같은데 막 다 같이 있는 데서 한다는 기준 안에서 여기 부스들이 있어요. 제작사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감독 명찰 같은 거 하나 걸고 쭉쭉쭉 가가지고 자,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자, 이 시나리오가 말이죠. 이렇게 팔아요. 세일즈 해야 돼요. 이게 말로밖에 아직 영상이 없잖아요. 말로 연출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겠어요? 또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할 겁니다를 설득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무슨 배우들만 설득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혀 모르는 일반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설득해야 돼요. 일반 사람들을. 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모든 감독님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집에서나 혹은 아니면 가까운 지인한테 모여봐라 이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내 영화 설명할게 화면에 막 이런 질문들을 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 빈틈이 있네? 그러면 수정해요. 근데 이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매끄럽게 잘 이어지는 거 그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 외적으로 정말 수많은 작업들이 필요해요. 뭐냐면 최초로 내가 나부터 설득이 돼야 돼. 그리고 거기까지가 됐었을 때 이제 다음 타인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같이 작업하는 배우도 설득을 못할 정도면은 관객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야. 내가 모자란 거예요, 아직. 근데 절대 금전적인 부분들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럼 막 탓을 많이 해요, 연출들이. 배우 연기가 잘못돼서 이런 거다. 그리고 배우만 위한 게 아니라 연출한테도 이 긴장은 포함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사람들한테 다 필요해요. 우리는 어쨌든 뭔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항상 놓여요. 예를 들어서 이 커피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믿어져야지 구입을 해요. 이게 믿어져야. 이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이 어떤 간판을 붙여놓고 뭔가 사람들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옆에 누군가가 커피를 마시고 있어. 여기서 사 먹어도 될 것 같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가지 요소만 빠져도 이상해요. 아무도 없어.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럼 좀 의심이 돼. 그래서 갔어. 딱 한 명 있어. 유니폼 같은 것도 아니야. 그냥 한 명이 뭔가 커피를 이 사람이 타줄 것 같은데 내려줄 것 같은데 봤는데 뭔가 그럴싸한 머신이 아니야. 카누가 놓여있어 거기. 이거 주는 거 아니야. 근데 막 5,000원 적혀있어. 그럼 우리 그거 안 사 먹어요. 근데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방금 그 얘기하셔서 생각나는 에피소드인데 네. 이 감독님이 네. 제가 20살 때쯤 네. 연애 초반에 네. 같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네. 저보고 땡땡아 네. 연기가 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연기 그냥 연과 기의 합친말 아니냐. 이렇게 뭔가 인연과 그 어떠한 이런 안 보이는 그런 길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것 아니냐.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걸 표현하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걸 의식하는 뭐 그런 과정 아니냐. 저도 이렇게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혼자서 떠들었어요. 근데 옆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연기는 이거야 이러는 거예요. 커피를 들면서 이거야 이거 연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딱 생각했던 게 이 또라이 뭐지 이랬거든요. 내뱉지 못하고 이게 뭐지 이랬단 말이에요. 저보다 나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기는 이게 바로 연기야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연기고 이것도 연기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에 풀어서 설득하는 과정이 이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방금의 제 20살 때 이게 뭔가 했던 게 지금 설득이 되네요. 수많은 과정들이 필요해요. 왜냐면 누군가는 이 설명이 완성되기 전에 지금의 저 말고 불완전하자 반쯤 완성됐을 때 저를 만났던 친구들은 또 이상한데 설득이 안 되는데 하면 이탈하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 정말 수많은 과정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최고로 불안정했던 시절에 사실 최고의 결과물이 나왔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배우 제자가 탄생들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여기 완성이 됐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수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다 보니까 나도 궁금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질문 들어오는데 설명이 안 돼 사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는 차마 이제 또 이 친구에 대해 모든 믿음이 다 깨지기 때문에 나도 몰라 라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럼 막 이상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나 모르겠다. 설명이 안 되는데? 뭐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근데 지금 왜 잘 설명할 수 있냐면 저는 진짜 수많은 친구들한테 수많은 질문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쯤 겪었던 거나 내 스스로 질문을 아니면은 누군가 저한테 질문했던 것 중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런 형태로는 처음 질문을 받았겠죠. 근데 경력이 쌓인다라는 게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패턴이 많은 거야, 나한테. 비슷하더라도 이쪽 카테고리 결이구나 하면은 이제 준비되어 있는 시나리오가 어디 있는 거죠. 그걸 갖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제일 집중하는 게 어쨌든 간에 지금 내 눈앞에 상대를 설득하는 거예요. 교육이 되려면.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관 안에서도 연출을 하든 연기를 하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설득을 못하는 거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겠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우기면 답이 안 나와요. 저도 진짜 많은 세월을 우기고 살았거든요. 나는 다 마스터를 했다. 너네가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많이 우겨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아직 잘 모르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게 이게 폭력이고 강요가 되는 거죠. 뭐 진짜 물리적으로 때리진 않았지만. 왜냐면 저한테 배운 친구들 중에 사실 초반에 도망간 친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열심히 배우다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이탈. 근데 조금 더 괜찮았더라면은 그들 친구들도 설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아쉬운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사실들 이야기하고 고백하듯이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다 잘할 수 없어요. 매번 잘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면은 같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생겨요. 근데 이걸 인정 안 하게 되면은 실수 인정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고립돼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같이 작업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그걸 보면 딱 알아요. 내가 좀 인생 잘 살았는지 보려면 주변 보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설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아쉬움까지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들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얼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에 쓴 게 다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책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이 책 보면서 봐도 돼요? 네네네. 이거 네 번째는 참아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게 긴장이라는 것 자체가 참아내면 더 긴장이 될 것 같거든요. 참을 때? 근데 이제 뿜어내야 내가 생각하는 나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볼 수 있고 또 뿜어내야 같이 설득하고 또 대화가 될 것 같은데 왜 참아내야 되는지, 참을 때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 언젠지. 이게 말이 참아내는 거라고 해서 참아내는 거지. 이게 딱 정확하게 그 지점이에요. 나는 이 참아내는 걸 쓴 이유가 있는데 개인의 참아내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요. 뭐냐면 누군가는 이게 참는 거야. 호흡도 숨도 안 쉬고. 누군가한테는 숨을 오히려 바로 하는 게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이 책만으로는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글로 표현했었을 때 좀 더 좋은 게 없을까 하다가 결국 찾아냈던 여기선 단어가 참아낸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참아내는 게 아니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참아내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이게 너무 많이 써놨네. 잠시만요. 이게 좀 잠깐 지우고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왜 하냐면, 설득을 왜 하냐면 우린 결국 좀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본질을.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이거 나는 참아내는 것보다는 표출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게 정답이에요. 뭐냐면 사고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한테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너한테는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누군가한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참 그냥 되게 적당한 시원함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너무 차가워 못 먹겠어 정도야. 근데 그 사람한테 너 왜 이걸 못 먹어? 너 왜? 야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는 거잖아. 빨리 먹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래서 첫 수업 때 했던 이야기인데 이 연기 수업이라는 건 특히 1대1로밖에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수에게 통용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방금 뭔가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자면 차만 내는 것보다는 표출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었을 때 맞다라고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거 아니야 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오해가 시작돼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이렇게 느껴져야지 맞는 건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이해한 거에서는 참아내는 게 아닌 게 정답인 건데 그러면 오케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이 잘못됐구나 참아내는 쪽으로 가보자 하면은 헛물 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모든 건 다 이 책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설명을 위한 거예요. 제발 이 껍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설명을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지 이게 진리라서 이 단어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참아내는 것에서 그런 것들이 느껴졌다면 이 참아내는 게 아닌 거예요. 본인한테는. 근데 모두가 어떤 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가 전부 다 달라요. 사실 크게는 진짜 웃기게 사람이 사고방식이 표현해보자면 동양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있고 서양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프로세스 자체가 어떤 사람한테는 뭔가 연기가 좀 공백, 좀 쉼, 멈춤 이런 쪽인 것 같아 라고 했었을 때 내가 또 뭔가 너무 많이 채웠구나 라고 하면서 연기가 느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한테는 야 채워야 돼. 꽉 차 있어야 돼.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막 이 끝까지 차 있었을 때 그때 나오는 말이 좋은 연기야 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사람한테 자 비워 여유를 가져야 돼 하면 못해요. 연기 죽을 때까지 연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가가면.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해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제가 똑같이 겪었던 게 그거예요. 나는 되게 연기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근데 나도 나만의 이해 방식 프로세스가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이해 방식 프로세스로 알려준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왜 없을 수밖에 없냐? 1대 다수 수업이기 때문이에요.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순간이 상대적으로 엄청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방금처럼 참아내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약간 참아내는 것보다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었을 때 아니야 참아내는 거야 하고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난 고민이 시작돼. 집에 가서 참아내는 것? 참아낸다고? 나는 이게 어떤 거냐면 아주 단순하게 복식호흡 가르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복식호흡 배울 때 이게 진짜 수많은 사람한테 복식호흡을 배웠는데 사실 이게 엄밀하게 놓고 복식호흡도 아니야. 저 정확하게는 횡격막을 활용한 호흡법인데 이걸 배우는데 누구는 배가 앞으로 나오는 거래. 누구는 배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래. 누구는 힘을 주는 거래. 누구는 머금는 거래. 누구는 푸는 거래. 힘을 아예 안 들어간대. 근데 이게 원론적으로는 압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전부 다 달라요. 이거에 대한 이해 자체가. 결국 진짜 원론적으로는 머금는다에 좀 더 가깝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힘주는 거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느껴가면서 하나씩 같이 건드려 봐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이 사람한테 복식호흡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대 다수 수업에서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다 누워. 다리 올려. 하, 교, 조, 이, 땡, 땡, 땡 시켜요. 이런 거. 땡 50번. 이런 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가, 야, 거기 시켜. 하다 보면 갑자기 얘가 그냥 지가 알아서 갑자기 될 때가 있어. 그거야. 그게 뭐야. 이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을 때 맞다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네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했던 질문 기준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런 방향성이라면 이건 참아내는 게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해한 여기서 참아낸다는 게 저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제가 책에서 봉준호 감독님이 한 얘기 중에
게으르는 건 상관없다. 제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게으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게을러도 된다. 다만 너가 수동적으로 게으르지 말고 능동적으로 게으르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능동적으로 게으르는 게 여기서 참아내는 건가? 비슷할 수 있죠. 내가 이제 휴식을 계획하고 뭔가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영상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엄청 어색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참고 시간을 주고 하나하나 느꼈을 때 이제 참아내고 나니 어느 순간 익숙해졌다. 왜냐면 이게 왜 참아낸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냐면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야. 자연스럽게 쉽게 이 상태에 적응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시간 자체가 이미 증명이 참아낸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도해 볼까? 말을 더 걸어 볼까? 이야기를 해볼까? 기다려 볼까? 바라봐 볼까? 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역으로. 그런 과정이라서 이제 참아내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확인하는 것도 사실 이게 어쩌면은 다 필요 없어. 여기 얘기했던 거 시간 가져가는 거 정도만 있어도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설명을 하냐면 하나씩 추가된 거예요. 시간을 가져가면 괜찮더라라고 수업을 해보니까 시간에서 또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는 거라서 다음 개념을 만들어. 준비를 해야 된다랄지 그런 개념을 만들어요. 근데 준비를 해야 된다만 가지고 또 설명. 근데 이게 만들면은 100만 가지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자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왜 한 5가지 정도로 제시를 해뒀냐면 보통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이 안에서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보통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제대로 이 책을 이해했다면 전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도 약간 이런 맥락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목표는 이 보고 있는 사람,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순간을 만들어주는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목적이 달성이 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깨닫다라는 개념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깨닫다. 근데 깨닫다가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자면 딱 이거예요. 깨닫는 게 뭔가를 느껴서 듣고 하면 끝이에요. 이게 어떤 단어든 뭐든 중요한 게 아니라 듣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거구나 싶은 본인 생각 정리되는 순간을 맞이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테마가 연기예요. 그냥. 근데 이 안에서 내가 했던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거 외워선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제가 해봤어요.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 있냐면 스타니슬라브스키 책을 다 외워봤어요.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연기가 안 달라졌어요. 1도. 오히려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왜 또 그 책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근데 반발이 없어. 난 연기를 못하니까. 근데 뭐라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해보니까 하나씩 다른 게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대본 분석이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대본 분석을 진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그 교수님 좀 귀찮으셨나봐. 대본을 많이 보래. 몇 번 정도 볼까요? 한 200번? 이라고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욕심을 좀 붙여봤죠. 그러면은 한 1000번 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라고 1000번을 봤어. 막 발을 정적하고 하나, 둘, 셋. 물론 정독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기간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속독으로도 보고 막 하면서 1000번을 다 채우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구나를 아주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대본을 본다고 했을 때 그 전까지 뭘 발견했냐면 내가 진짜 그냥 보는구나.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를 계속 보고 있었구나. 나 이거 봤어 책. 이거랑 전혀 다르구나. 진짜 이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거기서부터 갑자기 대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가장 아닌 것, 내가 제일 실수하고 있었던 걸 딱 발견하게 됐어요. 1000번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1000번을 봤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구나가 사실. 근데 나는 이 과정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10번 보다가도 알 수 있고 100번 보다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잘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조건 나한테만 연기를 배우세요 이게 아니라 본인한테 맞는 선생님을 찾으세요가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면 나하고 안 맞으면 답이 안 나와. 이거는 평생 어긋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이 사람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어긋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랑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나랑 반대 성향인 사람하고 절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에 대한 좋은 실험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하고 같이 이렇게 좀 대화가 될 수 있는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절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착각해요. 뭐냐면 나한테 밥, 너한테도 밥이구나 착각해요. 뭐냐면 나한테 밥은 흰 쌀밥이에요. 근데 너한테 밥은 현미밥이야. 더 나아가서 나한테 밥은 밥 개념은 우리는 빵인데? 이게 달라요. 근데 같은 밥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최소 내가 밥이란 단어를 던졌을 때 나랑 똑같이 흰 쌀밥 정도는 생각해줘야지 같이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배라고 했을 때 네. 최소한 내가 네. 생각하는 바다에 있는 배라고 생각해줘도 그쵸. 통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 배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과일 배라고 생각하니까 그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애초에 이야기할 때, 자, 우리는 바다에 있는 배를 만들 거예요,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에서 그렇게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혼자 막 딴 생각하다가 그냥 먹는 배 만들겠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가장 무서운 게 그게 교묘하게 언어에서는 맞아떨어져 가면서 마치 같은 배를 상상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줘요. 근데 결과물을 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사람 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 에 빠져요. 그래서 이걸 잘 체크해야 돼요. 밥이라고 했을 때 같은 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원론적, 본질적이라는 말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거는 이런 요소들에 대한 설명들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원론적으로, 원리적으로 약간 이런 방향성일 수 있습니다를 듣고 본인한테 맞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혹자는 이 1대1 말고 다수 수업에서 연기를 더 잘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왜 그 사람한테는 제가 1대1이라고 말했던 이 속성이 다수일 때 거울 효과처럼 남을 보면서 저게 아니구나 하면서 본인 발전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하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해져요. 내가 나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좀 할 수 있을지 잘 봐야 돼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사전 정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난 여기 좀 가깝겠다. 그럼 이런 선생님들을 좀 찾아봐야지. 저런 선생님들을 찾아봐야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딱 정해놓은 틀 안에서 배우면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식밖에 안 돼요. 문득 깨달았는데 네. 학교요. 네. 연기를 배우러 굳이 대학교 갈 필요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고등학생 때 네.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뭐 학교 수업에 집중을 안 하니까 뭐 다른 문제 풀고 네. 국어 시간에 뭐 수학 문제 풀고 그러니까 너네 잘하는 거 아는데 학원에서 다 배워가지고 왔다면 학교에서는 확인하는 작업을 해라. 내가 배웠던 게 맞구나 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시험에 집중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이 참아내는 과정을 또 생각하고 그리고 본질을 하고 또 선생님한테 1대1로 확인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대학교 가는 것도 어쩌면 꽤 괜찮은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학교 가서 어쨌든 사람마다 연기하는 표정이랑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대학에 가서 내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 교수님이랑 친구들이 되게 슬퍼. 이렇게 연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슬프구나. 이렇게 확인받는 작업을 거치니까 학교로 가는 게 유의미할 수도 있겠다.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 모든 거,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저는 대학을 나왔어요. 뭐냐면 전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건드려줬어요. 진짜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최소 저는 정규 가장 일반적으로 연기를 배웠어요. 남들 가는 대학 갔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 이후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건 맞아요. 근데 그 포인트가 중요해요. 어딜 가든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내가 어떤 식으로 해나가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쏟아붓느냐예요. 그게 뭐냐면 대학을 갔다 오서 다 저처럼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 갔다고 다 저기도 아니에요. 각자 본인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왜 대학을 안 가는 걸 자꾸 강조하냐면 나는 그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갔어. 그래서 힘들어졌어요. 난 그게 최소 나라는 인간한테 그게 안 맞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웃기게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해서 저한테 뭔가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 수업을 듣고 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제 수업을 들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뭐냐면 이게 제가 뭔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진짜 내 말이 맞아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맞아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또 다른 속성이 하나 숨어 있어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하고 똑같네 예요. 두 개 다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는 말이 맞아서 진짜 절대적으로 맞아서 하는 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던 뭔가 어렴풋하게 하고 있던 생각들을 구체화시킨다면 저런 게 되지 않을까의 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점을 어디다 두고 어떤 식으로 실험하는지에 대해서 잘 갖고 가는 게 바로 의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모든 이야기 속에 우린 이미 말 속에 다 정답이 있어요. 진짜 이야기하는 속에 내가 뭔가에 대해서 어떻게 진짜 생각하고 있는지를 누군가에게 설명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본인만의 그 기준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에 맞게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선택해서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 정답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학교 나오셨다고 하니까 궁금한 건데 네. 학교에서는 와, 너 진짜 슬퍼 보이고 나도 눈물 날 것 같아 이렇게 극찬을 받았던 연기가 사회에 나와서 촬영장에서는 너 진짜 그렇게 연기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많죠. 엄청 왜 학교 가지 말라고 하면 그것 때문이에요. 어쩌면 뭐냐면 제일 크게 일단 신인 배우들 자체가 엄청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인들이 연기를 바로 옆에 있는 친구보다 잘하면 캐스팅이 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연기하고 있는 배우들 있잖아요. 연기 잘하는 배우들. 그 사람들보다 연기를 잘해야 돼요. 내가 새로 시작하려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단순한 논리예요. 자, 동네에 이제 중국집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중국집이 오픈을 했다고 쳐봐요. 근데 여기보다 잘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래 사람은 기존의 중국집이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특별한 점을 만들어서 이목을 끌든 아니면 최소 더 맛이 있든 뭐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다들 웃겨요. 거꾸로 생각을 해요. 아니 본인들 사실 영화나 드라마 하고 싶으면서 여기 나오는 배우들보다 당연히 연기를 못할 거라고만 생각해요. 너무 당연하게. 근데 진짜 상대는 여기 있거든요. 진짜 상대는 최소 내가 저 나이쯤 됐었을 때 송강호 배우보다 연기를 잘해야 돼요. 내가 최소 저 나이쯤 됐었을 때 이병헌 배우보다 연기를 잘해야 돼요. 굳이 기준점을 무조건적으로 막 이순재 선생님보다 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나이대가 중요해요. 왜냐면 가장 그래도 그나마 근접하게 맡을 수 있는 역할 롤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그 나이대의 어떤 배우보다는 잘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 기준으로 30대 중반쯤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배우들보다 최소 잘해야 캐스팅이 돼요. 왜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자체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여긴 너무 멀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친구보다 좀 잘하려고 막 갖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별걸 다 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게 아까 했던 질문하고 연결돼요. 현장에서 안 먹히는 연기해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관객이 제한돼 있잖아요. 이 교수님한테 잘 보이면 돼요. 이 교수님을 설득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뭘로 설득하는 줄 알아요? 실질적으로 내 연기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평소에 음료수를 한 잔 사드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연기를 좀 더 좋게 볼 확률이 높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뭐라도 얻어 먹으면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하긴 전 국민한테 커피를 사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연기로만 승부를 봐야 되는데 다양한 요소로 승부를 봐요.
청소를 열심히 한다랄지 학과 사무실 일을 열심히 돕는다랄지 그 친구가 왠지 연기를 더 잘하게 보인다니까. 그 친구가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애가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닌데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학점도 좋아. 근데 이런 애들이 좀 배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교수님 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너 연기가 괜찮아 안 괜찮아 이게 이전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사회에서 그걸 봐줘요? 얘가 학교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봐줘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쌓여 있어서 그래요.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생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막 성실해. 그냥 거의 별명이 뭐냐 성식맨이었어요. 도와줘요. 성식맨 하면 뛰어가서 조명도 해결을 해주고 음향도 해결을 해주고 노트북도 굳혀주고 빔 프로젝트 해결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쌓여주는 이미지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한 연기를 할 때 그거를 우리 학교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전 학년에서 나라는 사람에 쌓여있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무대에 나와서 이런 표정을 짓잖아. 그러면 다들 측은하게 바라봐요.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놓고 보면 내가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야. 사실 이런 표정 안 짓고 그냥 내가 무대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내 캐릭터를 채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실. 그걸 무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일반 관객들이 날 보고 그 역사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역사는 거기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랬었을 때 착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기 안에서는 너 연기 너무 감동적이야. 근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이 사람의 백스토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친구가 있다고 쳐보죠. 근데 그 친구가 연기 중 한 장면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에 관련된 뭔가 말을 해. 근데 그 친구가 그 기억들 이걸 잘 가져와서 인물에 잘 녹여서 연기를 잘 표현했을 확률도 있지만 이 백스토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투영돼서 보여요. 저 진짜구나. 그거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 일부러 어떤 영화들을 만들 때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 쓸 수밖에 없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요. 왜냐면 이미 송강호 배우님이 나오면은 이미 송강호예요. 이미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근데 신인 배우가 훨씬 유리하다는 게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이미 하고 있던 배우들은 본인이 본인 걸 이기기도 힘들어요. 본인이 한번 어떤 역할로 잘 되면 잘 될수록 다음 연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이미 나와 있는 걸 보고 이것보다 조금만 잘해도 잘해 보여요. 그렇게 접근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 또래에 최소 나랑 비슷할 수 있는 뭔가 이미지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연기를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돼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 근데 이건 반대로 그거랑 똑같아요. 단순히 매체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그냥 봐주는 것도 있어요. 익숙해져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얼굴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많이 노출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더 단순하게 이미 유명한 사람들한테 연기할 기회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돌이나.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연기를 조금 아쉬워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팬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꾸려 나갈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어떤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런 작품들 나오는 거죠. 황정민 배우가 황정민 역할을 맡는 그런 작품도 나오잖아요. 근데 리얼리티를 활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 자체가 그런 것들이 많이 요해져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뭔가 좀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염증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이미 유명한 배우가 아무리 막 꼬질꼬질하게 나온다고 해서 그 진짜 그 거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 안 알려진 배우가 그냥 분장 살짝만 해도 와 진짜 거지 데리고 온 줄 알았다고 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연출적인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답일지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준점 자체를 마련했었을 때 본인이 스스로 잘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연기를 할 거라면, 연출하겠다면, 작가를 하겠다면 다 연출하고 글을 써야 돼요. 본인에 맞는. 봤었을 때 느껴지는 거. 예를 들어서
다 유리하게 작용을 시켜야 돼요. 딱 들어가서 오디션장에 들어가자마자 키가 180이었을 때 줄 수 있는 느낌이 있고 키가 162였을 때 줄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게 좀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오디션장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냅다 들어가서 연기하면 절대 안 돼요. 딱 들어가서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컨디션인지. 예를 들어서 오늘 한 100명을 봤어요. 오디션을. 내가 101번째야. 들어가는데 다들 이런 상태야. 근데 거기다 대놓고 잔잔한 연기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는 연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그 모든 요소들이 다 포함돼요. 근데 이게 어디 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재밌게 얘기하려고 해요. 욕심을 내. 다들 무슨 예능인들처럼 욕심을 내요. 이왕이면 조금 더 재밌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요. 그 원리랑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야 돼요. 이야기 자체가 흥미로워야 돼요. 웃기지 않더라도 최소 이거 어떻게 됐어요? 랄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랄지 이런 것들이 막 나와주는 상태를 만드는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돼요. 딱 잘라놓고 난 연기력이 좋아 이런 게 말이 안 돼요. 딱 잘라서 연기 잘해, 연출 잘해 이런 게 말이 안 돼요. 뭐냐면 어떤 한 분야에 좀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면은 다른 부분도 잘할 확률이 높아져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 유기적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진짜 잘하고 결과물이 좋게 나온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적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은 조금은 돌아오긴 했는데 원래 질문하고는 여기까지 듣게 되면 좀 그래도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구나. 사실 실제로 정답이 없어요 진짜. 근데 내가 최소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 스스로가 설득되는 거. 여기서 출발점이니까. 그게 있어야지 남을 설득하다 보면은 내가 최초에 나를 설득한 게 잘못됐구나. 그럼 다시 정립해야 돼요. 근데 내가 정립한 것 같고 타인도 설득이 돼. 그러면은 이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뭐 대단한 뭔가 인물의 뭐 어떤 철학과 무슨 기가 막힌 어떤 그 인물이 되겠다고 막 웨소드 연기한다 치고 막 찌그러져 있고 어디 막 가서 맨날 술 마시고 이것만 갖고 뭔가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네. 또 궁금한 게 있나요? 필름 한번 끊었다 가시죠. 그러시죠.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1시간 반을 얘기했어? 자, 씨.